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저에게 질문 주신 구독자분이 있으셔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이 꼭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신다거나 오프라인에서 병원을 운영하신다거나 혹은 저처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서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사업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방법들을 순서대로 쫙 나열하면 이렇게 대충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케팅 목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주요 무대, 메인 스테이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이면은 본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스테이지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멀티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신규 방문자와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성과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딱 한 번 혹은 띄엄띄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맨날 확인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는 영역은 바로 이 3번 4번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4번의 경우는 내 주제에 맞게끔 내가 다 하면 좋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요게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화. 고객이 전화해서 내 거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케팅의 목적이거나 혹은 온라인 상담. 이 온라인 상담이 최근에 전화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톡톡 혹은 채널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온라인 상담 툴들인 거죠. 이 상담 툴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화,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즉 이놈들을 마케팅 목적에 두고 나머지를 샥 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과 좋은 마케팅들을 하실 수가 있다. 목적이 뚜렷한, 내가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케팅 목적을 정했으니까 이 마케팅 목적들,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홈페이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 스테이지, 본진, 이 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홈페이지를 꼭 가져야 되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게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등등등의 이 채널들은 트렌드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다가 주목을 못 받았다가 주목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신뢰도를 얻는 데는 또 홈페이지만큼 안정적인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홈페이지가 없고 오로지 카카오 스토리에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고 고객들을 만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 카카오 스토리 운영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카카오톡을 누가 검색을 해? 이미 트렌드도 지고 있고요. 또한 고객들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카카오 스토리 자체의 마케팅 성과들을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가 생각보다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토리만 보고 저에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비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비해서 이 SNS 채널이 고객의 신뢰도를 얻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꼭 가져야 되느냐? 저는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도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최근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 중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라고 하신다면 꼭 구글 애널리틱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공짜고요. 몇 가지 주요 지표만 보기 때문에 대충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이버에서 오시 아줌마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나오는 플레이스, 요게 네이버 지도 등록인데 이름이 막 바뀌고 해서 현재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엄청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꾸몄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문의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꼭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내 홈페이지를 이쁘게 꾸미자. 내 홈페이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것이 매우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화면같이 스마트 플레이스,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얼만큼 예쁘게 꾸미느냐,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을 여기 잘 삽입을 해 놓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의 홈페이지 영역에는요, 우측 하단에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문의하기를 통해서 고객들과 채팅으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나 혹은 고객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제 고객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화나 어떤 게시판 상담보다도 나랑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의하기 서비스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 역시도 일반적인 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0507로 시작하는 네이버가 제공한 스마트 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면은 언제 몇 건의 전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전화의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놀랍죠. 스마트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 아줌마에 들어가면, 그리고 전화를 누르면 바로 0505라고 하는 스마트 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지도를 통해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블로그를 통해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이런 통계들을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 플레이스 본문에 홈페이지에 링크를 넣음으로써 지도를 보고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유입량,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홈페이지와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예쁘게 꾸미되 뭐에 맞게 꾸며야 된다? 무엇이 두드러지게 꾸며야 된다? 맞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에 최적화되게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를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스마트 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써보니까 좋더라. 온라인 상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카카오톡 채널, 예전 이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 톡톡,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만났던 채널톡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들이 온라인 상담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전화와 이 온라인 상담을 매력적으로 녹아 넣어야 홈페이지나 스마트 플레이스에 온 고객들이 마케팅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전화보다 온라인 상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상담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상담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근에 마케팅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데 중요하다. 제가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는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강 문의의 70%는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 상담, 채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화의 상담의 질이 좋으냐,
온라인 상담의 질이 좋으냐를 봤을 때 온라인 상담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의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전화 상담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 놈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상담을 내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엄청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신규 방문자와 기존 고객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을 약간 써머리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마케팅 목적, 특히 이 목적에는 매출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전화와 온라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메인 스테이지, 본진, 내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가 여러분들의 메인 스테이지니 예쁘게 꾸며야 된다. 특히 목적과 관련된 스마트 콜과 온라인 상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매우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신규 방문자, 내 브랜드, 내 홈페이지, 내 상품, 내 아이템을 처음 보는 사람들, 내 서비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가 매우 엄청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한다면 지역명이 붙는 키워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강의실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지금 마포구청역 근처에 있으니 마포구청역 강의실을 검색해서 이곳의 컨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제가 마케팅을 하겠죠. 저희 아이가 합정역 근처에 피아노 학원을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검색하겠죠. 합정역 피아노 학원이라고 검색하면 합정역 근처에 다양한 피아노 학원들이 주룩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학원을 검색해서 우리 아이를 등록을 시키겠죠. 그런데 제가 합정역에 살면서 아예 피아노 학원, 물론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지역명을 넣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물론 전국에서 피아노 학원을 검색할 거니 피아노 학원의 검색에 훨씬 더 많겠지만 합정역에 있는 피아노 학원의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적더라도 내 근처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홍대에서 아내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맛집 검색하기보다는 홍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할 거고요. 홍대 맛집 너무 특색 없어. 그러면 연관 검색어 중에 홍대 맛집 저렴을 검색해서 약간 독특한 홍대 맛집 업체들을 찾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지역명이 붙은 키워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검색 광고와 블로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홍대 한의원을 검색했는데요. 요 파워 링크는 바로 광고이고요. 요 뷰 영역은 블로그를 포함해서 컨텐츠 영역이 글을 썼을 때 노출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블로그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대 한의원 검색했을 땐 이 블로그 영역과 이 파워 링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2번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를 잘 등록한다면 그리고 몇 가지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 생각을 잘 안 하시던데요. 뭐냐면은 내 브랜드 키워드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 학원을 검색했더니 위드 피아노라는 것이 유명하더라. 그래서 위드 피아노를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위드 피아노를 들어가서 수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후기를 보겠죠. 위드 피아노 후기, 위드 피아노 후기.
괜찮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어가겠지만, 만약에 위드피아노에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될 곳에 위드피아노 망했어요, 위드피아노 별로예요, 위드피아노 괜히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실까요? 이전에 봤던 합정역 피아노 학원, 마포구청 피아노 학원 등등등등 좋은 블로그를 보고 실제로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보고 이거 별로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꾸미느냐가 매우 엄청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 꼭 운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비주얼적으로 뭔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인스타그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방문했던 곳입니다. 행화탕. 여기 한번 보면은 우와, 아이템적으로 너무 독특하고 아름다운 컨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괜찮은 컨텐츠를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남기게 되면 결국에는 입소문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인스타그램 꼭 해야겠죠. 물론 내가 인스타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노출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라식 관련해서 검색을 했더니 수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적절하게 광고 상품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런 홍보 문구들이 계속 올라왔을 때는 글쎄요, 사용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서 얘를 올릴까 말까는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맞느냐, 여러분들의 아이템, 서비스가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뭔가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이곳에 충분히 반응할 것 같아, 인스타그램 활용해 주시면 매우 좋겠죠. 반면에 굳이 이미지로 사진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수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뭔가 이렇게 반응이 얻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 글쎄요, 망했어요. 전 하지 않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 대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매우 트렌드이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마케팅에 활용해봐 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대충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상공인 강의 뭐 이런 거 가끔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에게 강의를 딱 하면은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거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충격에 빠지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세요. 물론 그 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획을 해야 되고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도 복잡하거든요. 촬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제목 작성하고 썸네일 만들고, 와, 이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세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난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할인이라던가 나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경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하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좋은 컨텐츠를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저렴하고 효과적인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 하나 드립니다. 이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1인 사업자이고 혼자 마케팅을 다 지지고 볶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나 혹은 마케팅 자원이 한정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해야 돼, 유튜브도 해야 돼, 광고도 해야 돼, 블로그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되고
업로드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은 지금까지 쫙 봐보니까 먹히는 아이템이 있고 먹히지 않는 아이템이 있더라. 그런데 먹히지 않는 아이템에서 내가 언젠가 먹히겠지 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저것도 테스트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1인 사업자에게는 혹은 작은 규모에선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미 누가 성공했던 사례가 있으니 그걸 따라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런 사례로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1등으로 가서 성공을 하겠어. 이런 마인드는 저 같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라고 무조건 간다. 맞을까요? 전 할 수 있어요. 저 대충대충 빨리빨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대충대충 빨리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컨텐츠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컨텐츠를 만드신다. 적절할까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방문자를 통한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임은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케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고르셔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산 100만 원으로 이곳에서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예산 100만 원도 못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남이 잘한 걸 따라서 일단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앞에 했던 강의들을 짧게 요약하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상담 요 두 가지가 측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홈페이지와 지도 영역인 스마트 플레이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신규 방문자 영역인데요. 이 신규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 영역에서는 지역력 플러스 키워드 요 두 가지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노출을 시킬 거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검색 광고와 이 블로그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호명을 쳤을 때 여러분들의 서비스명을 쳤을 때 통합 검색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맞다 안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한 마케팅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좋고 굳이 안 되는 걸 막 나 혼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작은 기업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좋고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보죠. 네 번째는 기존 고객입니다. 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봤거나 나에게 어떤 상품을 구매했거나 하여튼 나에게 돈을 쓴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마케팅을 처음 하셨을 때는 3번 그러니까 신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돈을 쓴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얘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내 거 하나 사주세요 요렇게 요청하는 일종의 잡은 물고기 나에게 잡은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밥을 주면서 다시 구매를 일으키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딩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매출, 구매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채널이 제일 많겠죠. 저에게 농협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쿠폰을 줄 테니 얼른 신청해 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왜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저는 농협에 농협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농협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그 DB를 중심으로 네가 관심 있어 하는 SPC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줄게 지금 바로 앱 깔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은 오로지
농협 카드를 신청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들한테만 마케팅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의 경우는 짧은 경우는 9원 정도 하고요. 긴 문자, 지금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색 광고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기는 오프라인의 한 학원인데요. 제가 이곳의 회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재밌겠다 라고 하고 내가 도전한 클릭을 해서 이곳에 신청을 한다. 요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는 건당 12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이 학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죠. 그리고 이 잡은 물고기가 돈을 쓴다. 이 학원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 친구나 문자나 혹은 이메일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아웃바운딩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상품이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내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드디스크 복구, 변기 뚫기 뭐 이런 평생에 몇 번 안 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존 고객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유식 배달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병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보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고객의 지갑을 여는, 잡은 물고기들이 다시 나의 입질에 잡히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적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전화 상담이 늘어났어, 온라인 상담 건수가 늘어났어,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주요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을 이루었어 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접적인 성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오신의 학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많이 검색을 한다. 내가 마케팅을 좀 잘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떨어졌어. 내가 마케팅을 못했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고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늘었다. 내가 마케팅을 잘했나? 못했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나 구독자가 늘어나고 노출량이 늘어났다? 내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은데? 유튜브의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어났다. 나 마케팅 잘한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성과를 딱 봤을 때 직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간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구독자나 팔로우 수 혹은 노출량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매출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그램 컨텐츠 혹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량 꽉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구독자, 팔로우, 노출량이 필요 없어, 나는 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검색을 중심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효과적인 할인, 이벤트 뭐 등등등을 넣어서 매출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매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가, 간접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던 이 영역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 영역이었거든요. 이 자격증 영역에서 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상담 건수가 많았어야 됐어요. 상담 건수, 이 중에 뭔가요? 직접 전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이런 방문자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SNS 쪽보다는 검색 쪽에 좀 더 투자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이직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곳은 꽤 브랜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마케팅을 했던 방법들은 재밌는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 진행하고, 그리고 고객들 모아서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전환에 민감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이 좋냐 간접이 좋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직접이 좋고 간접이 나쁘다. 간접이 좋고 직접이 나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직접적인 매출에 관심이 있는 보수적인 마케터라고 본다면은 SNS를 중심으로 혹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주로 만드시는 분들은 구독자나 팔로우 조회수에 민감한 간접적인 마케팅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마지막, 제가 쭉 말했는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를 목적에 따라서 잘 꾸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서 딱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마케팅을 시작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두 번째, 신규 방문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고객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어차피 초반에는 신규 방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 특히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신규 방문자입니다. 이 신규 방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늘리느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색 쪽 혹은 SNS 쪽, 최근엔 유튜브 쪽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이리 달았다 저리 달았다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 저 같은 작은 업체에서 이걸 다 한다? 가능할까요? 절대, 아주 네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 중에 먹히는 듯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용실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니 인스타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사 2급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학 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 학원 원장인데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인스타그램 다 망했어. 안 해.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수학 학원을 대박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학 학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검색에 집중하고 있네. 그럼 나도 검색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막 쌓다 보면은 기존 고객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잡은 물고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효과적인 컨텐츠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들에게 다시 한번 돈을 버는 이런 기존 고객들을 위한 재구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진행한 다음에 너의 마케팅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직접 전환이냐 간접 전환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둘 다 봐야 되고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직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간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마케팅 교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